우리 양도세율이 10% 구간이었을 때 비하면 2배로 오른 거니까 근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없다. 주주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한 50여 분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자사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자기 주식, 네. 즉 자사주, 네. 자사주에 대한 활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자사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거나 네. 또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 자사주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사주요? 네.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우리 자기. 그건 오해고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네네. 본인이 직접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원래는 각 주주한테 있는데 예. 그 주식을 법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법인이 취득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네. 법인이 자기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거죠. 네. 네네. 그 자기 주식 줄여서 자사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예를 조금 들어보면 네네. 원래 A, B, C 주주가 60%, 30%, 10% 갖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C 주주가 네. 나는 A, B하고 같이 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네네. 회사한테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게 되면 주주가 C 주주에서 자사주 보유한 주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A 주주 60%, B 주주 30%는 동일한데 네. 자사주가 C 주주 대신 네. 1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되는 거죠. 네. 법인이 이렇게 주주가 됩니다. 네. 자사주를 딱 매입하면. 그럼 이런 자사주에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의 일반적인 특징은 네. 주주지만 주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의결권이 없다. 배당권, 신주 인수권 같은 주주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C 주주가 자사주를 회사의 법인에 매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의사 결정이나 배당을 하더라도 네. C 자사주 주주는 제외가 돼서 오. A, B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대로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결국은 아까 알고 있던 60, 30, 10이 아니라 그 자사주를 뺀 나머지 가지고 그렇죠. 비율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 우리 기업 회계상 특징은 이 자사주는 자산이지만 자본 조정 항목으로 들어가요. 네. 그 순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오. 예, 실질적으로는 자산은 취득했지만 마이너스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네. 그리고 세법상 특징으로는요. 네. 이제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세금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소각 목적 외에 네. 예, 일단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요. 네. 소각 목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배당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세법에서는 의제 배당으로 배당. 네. 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단순 매매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에는 증권거래세가 붙고요. 그렇죠. 그렇죠. 의제 배당 처분이 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붙죠. 네네. 그리고 그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과세 귀속 시기는 단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기에 네. 예, 그 소득이 결정이 되고 네. 소각 목적으로는 주총 결의일에 소각을 결정한 그 날이 결정한 날. 네네 귀속 그 과세 귀속 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를 양도를 할 때는 이제 시가 평가를 해서 네. 세법상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보다 저가로 회사가 매입을 했었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네. 법인은 법인세를 과세를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실행할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복잡하네요. 예. 이게 뭐 소각으로 할지 네. 예, 양도를 할지 그러니까요. 특수 관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네네.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네.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 오너 CEO 대표님들이 네. 예, 대표지만 또 주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절세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자사주는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매매하면. 예, 매매하게 되면 네. 양도소득은 세법상 분류과세 그렇죠.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3억까지는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네. 22%, 네.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5% 가산이 되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하고 비교해서 음. 낮은 세율을 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대주주죠. 네, 예. 보통 대주주 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네, 대주주니까. 예, 예. 대주주 기준이 이제 지분율이 4%나 시가 10억 이상으로 평가할 때는 제주주 적용을 받아서 그쵸. 이제 아까 20%, 예, 25% 네네.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네. 그리고 분류과세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죠. 그렇죠. 예,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보료가 현재 얼추 한 8% 가까이 되잖아요. 음. 예, 회사분하고 근로자 납입분하고. 네. 뭐 오너 CEO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주이신 대표님께서 그렇죠. 또 부담하는 측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세금 절세까지 포함하게 되게 되면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하고 상속세 측면에서도요. 네. 또 절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손실로 그렇죠. 법인세가 또 절세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또 소유권이 개인 주주에서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속 대상 자산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라 그래요. 상속 가표가 축소가 돼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줄여드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오너 CEO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죠. 이제 사실 자기 주식은 사업 무관 자산이라 맞아요. 혹시 특례 적용을 좀 하셔야 될 상황에서는 사업 무관 자산 비율에 대해서 특례가 제외되는 부분, 그렇죠. 적용이 안 그 되죠.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사주에 이게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경영 리스크 해결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보통 해결을 하는지 네. 예.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종합소득에 비해서. 네. 그래서 잉여금,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양도소득 처분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가지급 있으신 분들은 채무자, 채권자가 동일하다라면 가지급 상계로 해서 가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가업 승계에서도 자사주가 어쨌든 저희 상속가표에서 좀 줄어드는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 지분 구조도 좀 개편할 네, 수 예,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요건이 맞다라면 참여 주식을 좀 해결하거나 또 임직원에 대한 네. 또 보상 또 그 경영권 방어 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또 본격적으로 이런 자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데 예. 뭐 전에 이익 소각도 좀 문제가 됐지만 이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좀 네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대주주가 보니까 과세 표준 3억 이하고 3억 초과할 때 20% 25% 네. 지방소득세 하면은 22%랑 27.5%인가요? 네, 예, 예,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주주니까 네. 세율이 인상돼서 자기 주식에 메리트가 없다. 네.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래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네. 내용일까요? 사실은 예전에요. 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 양도세율이 10% 구간이었을 그렇죠. 때 비하면 2배로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억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또 5%가 가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방소득세 붙이면 27.5%니까 그렇죠. 근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그 세금이 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기준은 대표님께서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그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양도 금액들을 종합소득으로 가산해서 받았을 때 나오는 세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그렇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여전히 메리트 있는 수준이고요. 얘는 분류과세니까. 네, 그렇죠. 분류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되게 되면 네. 상당히 세금 절세액이 커집니다. 어. 지금 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 대표님은 네. 작년에 무려 130억에 대한 지분들을 외부 투자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오, 예.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득 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다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는 뭐 한 7% 정도 나온 세금이 아깝다라고 하시지만 네. 이게 만약에 종합소득으로 그렇죠. 그해 과세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진세율이 예, 엄청나죠. 예. 그러면 건보료까지 포함하면 딱 절반 수준이니까 맞아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기 주식 매입대금. 네. 이게 무조건 배당이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식을 애초에 소각 감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세법상 의제 배당으로 봐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네.
회사가 일시 보유한 후에 처분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서는 양도소득 과세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취득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달리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자기 주식 그 취득은 위험하다. 네, 예, 흔히 말하는 이익 소각 때문에 네, 이게 맞는 겁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그 상법상 자사주의 취득 절차가 있고요. 세법상 또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제대로 준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자사주는 어쨌든 상법 개정 대비해서 법에서 열려져 있는 주주의 권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거나 음. 어차피 내 개인 주주고 개인 가족 회사다 음. 해서 그냥 편의상 진행을 막 하게 되게 되면 그 절차상 흥절 때문에 부인당하는 경우 다시 가지급으로 맞아야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취득 절차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면 네. 문제될 건 없다. 합법적인 거다. 불법은 네.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걸 안 지켰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결국 주총 이사회 결의를 할 때 네. 주주한테 통지 절차라든지 양도 신청을 받는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주 균등. 맞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나 과정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균등이 네. 그 결과의 균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건데 네. 참여할 주주들은 참여하세요. 그렇죠. 회사가 공식적으로 모든 주주한테 취득에 대한 목적, 시가, 그 보상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를 하고 주주의 개별적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네. 아니, 나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는 이 가격에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매각을 이번 기회에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주주 개별의 의사고 회사는 그에 대한 기회들은 충분히 균등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가족 주주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네. 대표님이 알아서 그 뭐 이렇게 자기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가족 주주면 저녁에 가서 밥상에서 다 얼굴 보는 사람이라 그렇죠. 뭐 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두를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어떤 증빙들이 요구가 될 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네. 법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빙들을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걸 만들어야죠. 형식적으로라도. 예. 네. 그래서 꼭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요. 문제없이 진행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절차, 네. 자사주 매입 절차가 복잡하다. 네. 이건 맞는 내용이죠. 네, 복잡하죠. 굉장히 그럼 복잡합니다. 대충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진행이 네. 되는 겁니까? 일단 주총 소집을 위한 음. 이사회를 먼저 네. 열어서 네. 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네. 그 주주한테 소집 통지를 하고 네. 2주 뒤에 음. 임시주총이나 정기주총 네. 소집을 하죠. 음. 거기에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에 네. 다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고 네. 주주들에게 음. 이제 그 소집 통지를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양도에 대한 신청을 네. 주주들한테 보내고요. 네. 2주 안에 주주들은 회사에 양도 신청을 하게 돼요. 네. 그럼 회사가 다시 주총을 열어서 음. 주식에 대한 매입을 의결을 하고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음. 거기에 대한 그 저희 취득을 하고 네. 대금 지급하고 네 신고하고 단순하게 너무 쉽게 진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기간을 좀 가지고 해야겠네요. 네 상법상 충분히. 예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이라든지 양도 신청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 네네. 라고 보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즉 네. 자사주를 통해서 네. 세무조사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네, 예, 실제로 그거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일 기본이 뭐 나중에 저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처분이나 뭐 가지급 정리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지만 네. 형식적인 부분들은 주주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계산과 목적 하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법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를 처음 우리 이사회 결의에 취득하기 전에
분명히 사전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준수를 좀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법적인 절차를 건너뛰거나 네. 무시하게 되게 되면 네. 흠결로 봐서 그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리했던 부분 처리 대가로 자금을 그 귀속받았던 부분들은 네. 가지급 처리가 돼요. 대표님께서 그냥 빌려간 걸로 네.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네. 뭐 업무상 목적이 없는 부분으로 취득했다고 봐서 뭐 가지급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고요. 네. 상법상은 저희 전년도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그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서 또 부인되는 경우도 네. 또 있고요. 네. 또 자기 주식은 철저하게 세법적으로 네. 보충적 평가 방식에 의한 주식 가치 평가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뭐 시가를 초과해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 처리 받았던 부분들도 있죠. 사후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회사가 취득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 취득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이지 회사가 자사주 취득해서 계속 갖고 있는 형태를 취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면 실행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속 어떤 과정들을 밟고 있다. 행위를 하고 있어야 예, 돼요. 예, 그런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근데 그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결과를 봤더니 그렇죠. 특정 주주의 가지급이 해결됐던 결과로 계속 남아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과세당국에서 보더라도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신 경우가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한 50여 분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 30여 분이 이제 이제 직원들이 퇴사하기도 하고 중간에 나 이거 회사가 좀 다시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회사가 그 처분 목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각을 할 것인지 네. 소각을 하게 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또 저가를 할 수 있는지 네. 저가를 했었을 때 증여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결국 모든 주주들한테 주총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잘 연락도 안 되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조금 서운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조금 그런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리스크 부분들을 애초에 이번에 이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네.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네. 자사주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사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자금 출처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일반적인 상여금을 받으려고 하니 뭐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죠. 소득세도 워낙에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터에 네. 대표님 주식을 직접 법인에 매각을 하고 뭐 매각된 자사주를 회사의 처분 목적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부분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이제 사모님이 그 돌아가시는 경우로 해서 네.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게 됐어요. 상속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자녀 그때 그 주식 평가액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3년 동안에 그 회사가 영업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네. 그때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지분을 법인에 매각을 하는데 네. 현재 취득가하고 네. 현재 시가가 지금보다 취득했던 가격보다 시가가 더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녀가 갖고 있는 네. 지분 평가액 전체를 자사주 매각하더라도 자녀는 세금 문제가 그렇겠네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도 하고 자녀는 본인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부담 없이 취득해서 네. 매력적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 이제 개인 부동산 취득하는 용도로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해서 실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속세는 냈지만 실제로 상속받았던 그 가액이 본인은 취득가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자본 전략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의 보상은 지금쯤 다 받을 수 전화 있습니다. 이복이 됐네요. 네, 그럼요. 네. 자사주는 네. 이익 환원이라든지 뭐 지분 구조 변경해서 뭐 가업승계를 한다든지 네. 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만큼 네. 상법상 취득 절차도 참 잘 지켜야 되고 네. 관리도 잘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전문가의 노하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과 관리를 잘 받는다는 전제하에 음. 꼭 활용하십시오. 아주 네. 좋은 툴입니다. 네네. 이게 뭐 이익 소각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긴 했어도 합법적인 거고 상법상
취득 절차라든지 모든 관리라든지 이것만 잘 된다면 전혀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법에서는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고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네. 예, 그 가이드라인만 잘 숙지하고 하시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